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하는 철없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전술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자, 직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영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이 이제 지금부터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전술핵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CBM, SLBM, 이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게 SLBM이죠. 도시 전체를 파괴시켜서 국가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을 전략 핵무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술핵은 위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제한된 지역, 예를 들면 군부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 지휘부의 벙커를 파괴하는 데에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 뭐 전략핵이 아니어도 충분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술핵이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했으니까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전술핵이라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먼저 기동민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는데 한 1분 정도 선으로 해서 네. 뭐 강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대전제는 전술 핵무기의 도입이든 핵무장이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논의여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전술 핵무기든 핵무기든 간에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뭐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누차 강조해 왔었고 그리고 네. 안보 정당으로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좀 이제 다른 걸 접고 국회로 들어오셔서 정기국회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안보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없애주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술핵 배치 문제가 핵무장론도 마찬가지고요.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북한이 보유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보유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면 일본이나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어서는 결국은 한국을 둘러싸고 뭐 일본 그리고 대만,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들이 핵의 도미노 경쟁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냉전으로 완전히 급격하게 회귀하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논의 수단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분 지나셨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에서 이런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자, 쉽게 얘기하면 뭐 핵 경쟁이 일어나서 동북아에서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야당에서는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 아니에요? 네. 자, 정인규 의원, 뭐 그 주장의 근거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비핵, 반전, 평화 이런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의 아마 공통적인 목표일 겁니다. 다만 이거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북한이 핵무장을 시작해서 원자폭탄에 이어서 최근에는 뭐 북한 자체 주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수소폭탄 개발 그리고 ICBM 기술도 보유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화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압박과 제재라는 방법으로 비핵화를 다시 핵무장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안 되거든요. 안 된다면 그럼 우리도 같이 핵무장을 전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적인 타격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전술핵 배치를 하자 해서 저희는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국회 복귀와 관련해서는 여권에서
국회 복귀와 관련한 최소한의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장악의 의지가 전혀 없다 우리는 이런 말씀 하신다면 저는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 정상화 부분은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전술핵 부분에서만 서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논지에 벗어나는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리고요. 자, 정영규 의원 주장은 핵에 맞서는 건 핵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 무장이 안 되니까 그 중간 단계로 전술핵이라도 들어와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전술핵이 91년도인가요? 이제 떠났던 전술핵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때 그렇다면 이 전술핵은 북핵을 막는데 북핵 억지력 강화에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하자. 언뜻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동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북한 핵을 막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배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대하게 자기 의사들을 표명하면서 반대할 것은 불보듯 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를 배치해도 저렇게 뭐 난리를 치고 네. 있으니 전술핵을 들여오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미동맹 근거에서 북핵에 대한 억지력들을 갖는 것일 텐데 미국 역시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동북아를 급격하게 어떤 그 핵의 경랑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위험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전술핵 배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혹시 다른 목적들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목적이 국내 있는 어떤 정치적 의견들을 모아서 어떤 그 안보에 대한 중압감들을 높여내고 어떤 자유한국당의 지지세들을 모아내는 그런 활용의 수단으로서 전술핵 무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건 대단히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정 의원, 지금 기동민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 언론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략 핵이라는 것은 한 도시나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규모고 북한도 지금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술핵이라는 건 작은 핵이지 않습니까? 뭐 군부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괴멸시킬 수는 있지만 과연 북한은 전략 핵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전술핵으로 맞서는 것이 그게 뭐 효율성이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은 이렇습니다. 전술핵이라는 걸 가지고 정밀하게 타격을 해서 어떤 그 타격 목표를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타격을 하면 전략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후유증이 있는 이런 무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개발된 전술핵 무기 같은 경우는 이 낙진, 방사능 낙진도 상당히 줄어들었으면서도 지하 100m 벙커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더 큰 것은 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성격도 같지만 국제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논의한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강한 외교적인 협상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 국방장관은 뭐 이 문제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뭐 다 달라요. 그러면서 특히 청와대에서는 전술핵 배치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또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는 군사 옵션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적인 옵션은 안 된다. 이렇게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 불사의 의지가 있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군사 옵션, 전술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때 대화도 되고 외교적인 해결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처음부터 안 한다라고 스스로 카드를 내려놓고 나는 이 카드는 안 쓰겠다, 이 카드는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중국과 뭐 저희 주변에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을 넘어섰다. 우리 당장에 죽고 사는 문제로 이 북한이 그 정도의 핵 능력이 고도화돼 있는데 중국이 반발한다고 경제적인 타격이 우려된다고 아니 일단 살아남아야 경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보장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다. 경제가 그 다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두 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난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유지돼야 된다. 이게 이제 여당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핵무기 다 갖고 있고 ICBM까지 한다는데 무슨 비핵화를 한다는 거냐? 이렇게 논리가 맞서고 있어요.
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지돼야 됩니까? 왜요? 당연히 그런 거고요. 91년도에 비핵화 선언을 하고 전술핵을 배치한 것들을 이 원점으로 돌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술핵 같은 경우 자칫 전략 핵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훨씬 더 다양한 그렇죠. 거잖아요. 야포에 장착할 수도 있는 거고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심지어는 다축화포에 넣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뭐 핵배낭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요. 핵배낭도 그렇고. 그래서 핵지뢰. 어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국지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전략적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진 거고요. 지금 아주 이렇게 이 유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술핵 배치를 전부 다 무효화시키거나 건국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것이 추세고 축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인 거잖아요.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만약에 어떤 국가가 아닌 테러 집단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위험성이 있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네. 현실 속에서 구체화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으로 촉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군사적 측면들도 있고 정치적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용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군사적인 옵션, 국방에 대한 이런 말씀 주실 자격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참여정부 이 동안 국방비 예산 총 증가율이 연평균 7.9%였습니다. 잠깐만 더 그거는 이제 말씀드려요. 전술핵 부분에 대한 것만 이건 지금 국한시켜서 과거에 서로의 말씀드린다면 정책을 논의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괌 기지에 있는 전략 자산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 B2 스텔스 전투기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대북 핵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전술핵 문제라든지 핵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니까 결국은 핵 없는 한반도라는 건 불가능해졌다 이런 판단인가요?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비핵화 선언으로만 작동됐었죠. 91년 선언할 때 이미 영변에서 재처리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략적인 목표를 지금 수정할 때가 됐다는 것인데 우리가 전략적인 목표를 그동안에 북한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비핵화 선언에 사인도 하기 전에 위반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전략적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로 두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재처리 시설을 넘어서서 2006년도에 원폭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한 상태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하는 걸 공허해졌다는 거죠. 현실적인 의미를 이미 상실했는데 그리고 그걸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은 국민 전체 5천만 명의 이 생명을 그냥 북한한테 이렇게 그대로 맡기는 이런 지경이 됐으니 이제 전략을 바꿔서 우리가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핵이다라는 것은요. 말만 시원한 게 아니라 1945년도에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뭐 진리처럼 대명제입니다. 좋다는 것이 아니죠. 저 엄청난 무기인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거 저쪽에서 그걸 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엄청난 무기 이거 말고는 없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건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국제 정치학자들, 군사 전략가들 모두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서를 말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유한국당만큼 한미동맹의 기초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과 어떤 안보 이런 부분들에 기초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없는 거잖아요. 미국의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 정부조차도 행정부조차도 이런 전술핵 배치 문제라든지 핵무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공포의 균형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근데 예전에 역사적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쿠바 69년 쿠바 사태 같은 경우에도 후르시초프와 케네디가 합의할 수 있었던 건 공포에 대한 균형이 아니라 공멸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미국이라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 우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핵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문제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발상인데 왜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만 고집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독자적인 그런 이 군사 동맹 체제 이렇게 가자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공멸에 대한 공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작동이 돼서 북한의 핵무기가 쿠바의 핵무기가 철수되듯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압박과 제재 요 정도 이 핵무장은 무슨 압박과 제재라는 이 정도 수준에서도 협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까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송영무 장관도 가서 얘기를 했고 최근 들어서 이런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미국 조야에서도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걸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과학 얘기도 하셨지만 여기에 갖다 놓는다는 게 그래서 공동 운영하자는 건데 나토식으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자 드골이 프랑스에서 핵무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이 뉴욕을 포기하면서까지 파리를 지켜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한미동맹 그러니까 동맹은 물론 전쟁이 나면 같이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게 동맹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동맹이라도 안전보장 문제는 스스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적인 성격이 들어섰을 때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최근에도 이런 100% 믿지 못하는 균열이 생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이 땅에 갖다 놔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균열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무장 이거 진행해야 된다. 균열은 지금 진보 좌파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균열을 메꾸기 위해서도 전술핵을 여기 갖다 놓으면은요. 지금 나토에서 하듯이 전술핵을 전술핵을 같이 운영합니다. 공동 타격 목표도 같이 정하고 훈련도 같이 하기 때문에 동맹의 균열을 지금 다른 외교나 경제적 면에서의 균열을 군사적인 측면으로 해서 동맹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낼 그럴 수단도 바로 전술핵 재배치다. 나는 그게 이제 모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의 영역이 이익의 균형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옵션들이 실행 가능하고 그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미국 행정부와 조야의 거의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왜 한미동맹에 기초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릴 게 바로 저는 송영무 장관의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 수장으로서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술핵 배치 문제라든지 핵무장, 국방력에 대한 문민 통제가 더욱더 역설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질문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기동민 의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미국에서는 전술핵 배치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하면 그게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을 갖고 오는 게 아니냐. 실제로 떡 줄 사람 생각 안 하는데 김치국만 마시는 게 아니냐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한테는 송영무 지금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여권 내에서도 박선원 지난번에 비서관도 그렇고 실제로 전술핵을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전술핵을 지금 배치하지 말자라는 것이 다수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합니다만은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서서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설득해야 되고요. 또 설득을 하면 된다? 설득하는 또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면 수단이고 카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NPT 조약 핵 확산 방지 조약 10조 1항에 보면 국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런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NPT를 탈퇴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전술핵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우리 국가 생존을 위해서 잠시 한시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전술핵 배치 쪽으로 생각을 바꿔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군사 전문가로서 국방장관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부 대변인하고 장관하고도 달라요.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달라요. 국방부하고 청와대하고 의견이 달라요. 자, 이런 정부가 정의원님, 어디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벼랑 끝 전술로 가야 된다는 게 정 의원님 얘기가 같고 지금 이제 송영무 장관 내지는 내부에서 그 지금 이견이 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먼저 NPT 탈퇴 이런 말씀 주시는 건 좀 경악스럽고요. 북한과 파키스탄이 갔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카드 얘기했어요. 저는 카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협상의 없는 거고요. 카드로서 얘기했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과정인데 제발 인식의 근본적인 좀 전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송영무 장관이라 발언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국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문민 통제 분명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전술적인 판단 속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시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론이고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긴 시간이 아니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에 다시 나와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북핵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해결을 못한다. 저거는 뭐 외교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리고 한반도 상황 악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 대통령은 양국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뭐 극동아시아에 대한 그런 플랜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6차 북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 이렇게 두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답니다. 저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술핵 대해서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